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나이 40대 중반의 돌싱입니다. 중학생 아이 한 명 있고 아이 아빠랑은 6년 전쯤 아이 초등학생일 때 헤어졌어요. 제가 공무원이라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고 월급은 그렇게 많진 않아도 아이 하나랑 저 둘이서 오붓하게 살기에는 금전적으로 제법 여유롭답니다. 게다가 도보 20분 거리에 친정 부모님이랑 여동생 내외가 살고 있어서 아이 아프거나 급할 때 종종 도움 받으며 아이 잘 키웠네요. 애한테 그지 같은 아빠랑 살면서 못 볼 꼴 보이며 사느니 조금 허전하더라도 그냥 엄마랑만 사는 게 맞는 처사란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애 아빠는 집안에서 최악이었거든요. 게다가 그런 인간을 아들이랍시고 감싸며 저에게 큰 상처 줬던 시모도 정말 꼴보기 싫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딸한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집안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시모한테도 똑같이 갚아주고 이혼했네요. 지옥 속에서 울부짖고 있을 시모 생각하면 꼬셔서 웃음이 절로 나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 아빠와는 4년 연애하다 결혼했어요. 전 남편이 정말 사랑꾼이었어요. 사귀면서 여자 문제로 골치 아프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싸울 일도 별로 없을 만큼 남편이 결혼 전 제 말을 잘 들어줬어요. 저만 사랑해주고 다정한 인간이니 저도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게다가 제 인생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인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즉 백수 기간에도 한결같이 사랑해주는 그 남자를 제가 놓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붙으면 바로 결혼하리라 마음 먹었죠. 이 남자라면 기나긴 인생 서로 의지하며 잘 살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다만 걸리는 점은 시댁될 집안과 남편의 직장이었습니다. 일단 시댁은 돈이 정말 없었고요. 오죽하면 두 분 나이 환갑 다 되도록 보증금 1,000에 월 25만 원짜리 월세 사셨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생을 제대로 된 직장 잡아본 적 없이 그냥 건축 막노동이나 조경 알바 같은 거 간간히 다니시며 한 달에 몇십 정도 버셨고, 시어머니가 악착같이 일해 가족들 입에 풀칠하고 자식들 가르쳤다고 해요. 집도 원래는 4천만 원짜리 전세 사셨다던데 시아버지가 보증도 잘못 써고 차 사고도 몇 번 내서 합의금으로 몇 천원 날리셨댔고, 그거 시어머니가 전부 다 카바 쳐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셋집 돈 날리고 월세 사시는 거고요. 밖에 나가기만 하면 사고를 치는 시부라 시모가 그냥 아예 일도 나가지 말고 집에 처박혀 있으라고 윽박질러서 시부는 경제활동 전혀 안 하십니다. 시모가 버는 돈 한 달에 120만 원 남짓으로 사는 형편이었어요. 게다가 아이 아빠 역시 결혼 당시 이렇다 할 안정적인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신이나 어버이날 제외하고도 다달이 몇십씩 본가에 보내드려야 하는 것까지 이해하며 사랑 하나만 보고 결혼했네요. 제가 미친년이죠. 스스로 불구덩이에 들어갔으니 말입니다. 솔직히 제가 딸리는 결혼이 아니다 보니 시댁에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 가진 자부심이란 게 대단하더라고요. 시모는 변변찮은 집안에 별 볼 일 없는 자기 아들인데도 갑질 대단하더라고요. 남편보다 더 일찍 직장 출근하는 저에게 아무리 그래도 네 남편 밥은 차려주고 가야지. 인생사 가와만사성이다.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려. 너 공무원이고 일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지만 부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니? 늘 네 남편 섬기고 잘하거라. 라며 유교 사상을 이념으로 삼는 고상한 시어머니인 척 했지만 지 아들 잘 챙기길 바라는 욕심 많은 노인네였죠. 제가 남편한테 설거지라도 시키면 난리가 납니다. 설거지를 남자가 쪼잔하게 시리? 어떻게 해? 왜 우리 아들 무시하니?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더 잘났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나한텐 내 아들이 최고로 잘났어. 그러니까 내 아들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있던 정도 달아나. 남자가 잘나든 못나든 한결같이 대우해주고 그래야 남자가 바람 안 난다.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무시를 하다뇨. 그냥 설거지 한 번 시킨 것 뿐인데요.
내가 누누이 지켜보고 있어. 다 여자 하기 나름이다. 알간? 그렇게 시모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이념을 강조하며 저를 갈궈대셨습니다. 남편이요? 결혼 전 저를 위해 별도 달도 따다 줄 듯 공들여 사랑 주던 남편은 점점 신기루처럼 사라져 갔습니다. 게다가 아기 낳고 나니 남편 대놓고 변하더라고요. 아무리 육아휴직 쓰고 집에 있다 하더라도 아기 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육휴 쓰니까 밖에서 일하는 본인은 집에서 쉬어야 한다며 애 기저귀 한번 갈아주지 않았습니다. 분유 좀 타달라고 해도 그건 엄마가 해야 할 몫이라며 자존심 상하니 본인에게 시키지 말라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부엌에서 손 하나 까딱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맞벌이이니 육아와 가사 적당히 반반씩 나누어가며 사이좋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그냥 애새끼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애 낳고 저는 육휴 쓰고 집에 있는데 또 일을 관두더라고요. 상사랑 트러블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요. 그래서 결국 아이 돌도 되기 전에 저는 복직해야 했고 남편은 집에서 빈둥대면서도 애 하나 제대로 봐주지 않아 그 생떼 같은 어린 딸을 걷기도 전에 어린이집에 맡겨야 했습니다.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쉬니 아이 등하원만 좀 시켜주랬더니 그걸로 오만 생색을 다 내더군요. 그래서 제가 출근 전에 딸아이 깨워 밥 해먹이고 머리 묶고 옷 입혀놓고 있을 때까지 남편은 지방에서 처 자고 있다가 한참 후에 등원시켰어요. 될 대로 되란 심정으로 남편한테 아이 등원 준비 맡겨도 봤지만 애 꼴이 말이 아니라 속이 터져 그냥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남편은 집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고 그 와중에 용돈은 꼬박꼬박 받고 싶어 했습니다. 안 주면 집에서 1주일이고 2주일이고 말을 안 해요. 그런 부부간 냉전에 죄 없는 아이만 눈치 보고 안 좋은 영향 받는 것 같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져주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 일 관두고 나서 시어머니가 더 저를 채찍질 못해 안달이시더군요. 지 아들 백수라고 무시할까 봐서인지 툭하면 남자 무시하지 마라. 잘 될 남자라 믿으면 잘 될 것이다.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집안 평화가 모두 제 손에 달린 것 마냥 가스라이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시모에게도 이골이 나고 점점 딴 사람이 되어가는 남편에게도 정말이지 정이 뚝뚝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어제 술 많이 먹어서 속이 안 좋네. 김치찌개 좀 끓여줘. 청양고추 많이 넣어서. 그러게, 무슨 술을 그렇게 먹어. 알겠어, 끓여줄게. 그래서 제가 요리하기 시작하면 남편이 벼랑간 라면이 땡긴다고 하면서 밖에 나가 컵라면을 사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혼자 거실에서 TV 보면서 처먹기 시작해요. 뭐야, 나더러 김치찌개 끓여달라고 하더니 갑자기 웬 컵라면을 사와? 그것도 달랑 자기 것만? 아니, 컵라면 먹으면 김치찌개는 어떡하고? 아니, 갑자기 먹고 싶어져서 김치찌개는 자기가 먹어. 뭐라고? 이게 지금 무슨 경우야? 어차피 자기도 밥 먹을 거잖아. 요리한 거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황당한 이론을 펼치며 이기적으로 구는 게 꼴사나워서 뭐라 더 퍼부어 주려다가 황당해서 참고 저 혼자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제가 먹는 걸 힐끔거리며 쳐다보던 남편이 컵라면 다 먹고 나서 자연스레 제 앞에 앉아 김치찌개를 덜어 먹더군요. 안 먹는다며? 라면 먹는다며? 제가 이 한마디 했더니 남편이 저를 한참을 째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시댁에 전화를 했나봐요. 네, 지 엄마에게 일러 바친 겁니다. 앞뒤 다 잘라내곤 며느리가 김치찌개 끓여서 지 혼자 먹는다고 말했나 보더라고요. 100% 백수 아들 무시한다고 오해한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달려와 저에게 삿대질하며 그야말로 생지랄을 떠셨고 그때 시모가 이러시더라고요. 너 이렇게 네 남편 무시했다가 큰 코 다친다? 남자는 자고로 기를 살려줘야 해. 안 그러면 밖에 나가서 딴짓한다? 네 남편 바람나도 너 할 말 없는 거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세준 씨 무시했다고 그러시는데요?
저도 참을 만큼 참고 사는 거 아시잖아요. 저 일하랴 애보랴 집안일 하랴 얼마나 힘든지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어머님이 제일 잘하시잖아요. 아버님 때문에 어머님도 힘드시다면서요. 참다 못해 제가 결국 시댁의 예민한 버튼을 눌렀고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며느리 입에 칼을 품고 있다며 이제 지 시부까지 무시를 한다고 경악을 하시더군요. 제가 무슨 틀린 말 했나요? 그날 남편도 발작하듯 난리치며 자기네 집안 무시한다고 미친 듯이 날뛰었고 그 바람에 저희 친정도 알게 되어서 양가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이혼 위기를 겪었었는데 진짜 애가 뭔지. 아이가 한창 지 아빠 좋아할 때라 아빠 아빠 하면서 울고 찾으니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그리고 남편도 교묘히 그걸 이용하며 저랑 사이 안 좋을 때마다 아이에게 잘해주곤 했고요. 이혼 어렵더라고요. 그냥 자포자기 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울증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은 지나 아이는 어느덧 초등학교 입학했고 남편은 몇 번의 이직을 거치다 결국 직장생활 포기하고 동네 카페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지금에야 시급이 거의 10,000원 꼴이지만 당시에는 7,000원도 안 되었던 터라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한 달에 100만 원이 좀 안 되었습니다. 그래, 직장 안 잡을 거면 사람 구실이라도 좀 해라 싶어 냅뒀더니 남편은 일하느라 스트레스 받는다는 핑계로 옷 사고 신발 사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유난히 패션에 신경도 많이 쓰기 시작했고요. 왜 그러냐 하니 젊은 사람들이랑 일하는데 무시받고 싶지 않다 하더라고요. 게다가 돈도 없는 주제에 외제차를 바꾸고 싶다 어쩐다 하면서 제가 공무원이라 대출이 잘 나오니 제 명의로 차 하나만 뽑아주면 안 되냐고 하대요. 물론 당연히 안 사줬지만 그런 식으로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허황된 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옮긴 부서가 너무 바쁘고 새로 맡은 일도 있어 주말까지 정신없는 데다 아이가 공부에 욕심을 내길래 그것도 봐주느라 정말 눈코 뜰 새 없는 워킹맘으로 살고 있었죠. 남편까지 신경 쓸 여력도 없는 데다 시간도 없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죄라면 죄일까요? 남편이 바람이 났더군요. 저는 몇 개월이 지나도록 몰랐고요. 남편이 알바하는 카페 건물에 한 건축 사무소가 있는데 거기 다니는 어떤 여자랑 바람이 났더군요. 그 여자가 커피를 마신답시고 남편 카페에 자주 왔었고 사람 없을 땐 둘이서 얘기도 하고 그랬나 봅니다. 매일같이 보다 보니 정분이 난 거였죠. 그래서 저 몰래 알바 휴가 내고 둘이서 데이트도 하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저희 차 보조석에 낯선 핸드크림 하나를 발견하곤 이게 뭔가 싶어서 남편에게 물어보니 전례 없이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직감적으로 바람이다 싶어서 그날 쥐잡듯이 남편 폰이랑 블랙박스 뒤져서 알아낸 거예요. 그게 남편 바람 5개월 차였습니다. 그 여자는 제 남편이 유부남이고 아이도 있다는 거 알면서 사귄 거였습니다. 더 어이없는 건 그 여자도 유부녀였어요. 그쪽엔 아이는 없었고요. 너무 배신감 들어서 그날 분노에 샤우팅을 내지르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남편 입술이 터질 때까지 싸대기를 서너 번 갈기고 머리도 쥐어뜯어 놨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바로 전화해 남편이 바람 났다고 일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며 시모랑 시부 둘 다 우리 집으로 달려오셨더라고요. 저는 시부모 앞에서도 이성을 잃고 남편 싸대기를 쳤습니다. 너 이러려고 한량짓 하면서 내 등골 빨아먹은 거야? 뭐? 내 명의로 외제차를 사달라고? 이러려고 그랬냐? 너 그 여자랑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데이트하려고?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너 그 여자한테 돈 쓰면서 나는 그렇다 치고 우리 다영이 생각은 안 나디? 그 돈이면 우리 다영이 옷도 사주고 학원도 하나 더 보냈어. 그랬더니 시모가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지 아들을 감싸더군요. 아이고 사람 잡겠다 그만해라. 넌 뭘 잘했다고 그러냐? 그러게 네 남편 바람난 걸 왜 여태 모르고 있었는데. 초장에 잘 잡았더라면 그냥 서로 관심만 있는 선에서 끝나겠지. 네가 잘못한 거다. 그러게 누가 그렇게 바쁘래.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 바쁜 게 누구 때문인데요. 이 사람 뻑하면 회사 관둬서 제가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악착같이 직장 생활 하는 거잖아요. 저까지 낙오되면 안 되니까. 그런 저한테 뭐라고요? 다 제 탓이라고요? 그래, 너 하는 꼴 보니 내 아들 바람 날만 하다. 어디 이렇게 무식하게 지 남편을 접해? 아니, 애초에 왜 그렇게 네 남편을 무시했어? 밖에서 자기한테 잘해주는 여자한테 눈 돌아갈만 하지. 그러니까 진작에 우리 아들 기 좀 살려주지 그랬어. 다 너 때문이야. 네, 그렇네요. 다 저 때문이네요. 이런 인간을 제가 제대로 못 보고 결혼하고 어머님 폭언 참아내어가며 가정 지켰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남편의 배신이네요. 이혼하겠습니다. 제 말에 시부모와 남편 모두 얼굴이 백지장이 되면서 말리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딱 한 번이잖아. 좀 봐줘. 다신 안 그럴게. 이혼하지 말자. 우리 다영이 생각해서 우리 이혼하면 안 되잖아. 넌 못 나빠지게 왜 그렇게 싹싹 빌고 그래? 그래, 애미야. 애도 있는데 무슨 이혼이니? 네가 한번 참고 넘어가 줘라. 너도 이번 기회에 잘 알았잖니? 남자 기 잘 살려주고 못해도 잘한다 궁둥이 두드려주며 살아야 한다는 걸. 너도 잘한 거 없으니까는 이혼은 하지 마라. 남자가 마음이 허하면 바람 한두 번 피울 수도 있는 거지. 그 말에 제가 헛웃음을 치며 시모에게 말했죠. 남자가 바람 한두 번 피울 수도 있다고요? 그럼 아버님도 바람 피우셨어요? 어머님 그거 참고 사신 거고요? 뭐? 네 시아버지는 평생 바람 한번 피운 적 없다. 돈 사고도 많이 쳤는데 바람까지 피우면 그게 인간이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우리 집 먹여 살렸는데. 그 말에 제가 깔깔 웃으며 어머님, 저랑 별반 다를 바 없는 입장이시네요. 그러게요. 바람까지 피우면 그게 인간이에요? 다영이 아빠는 인간도 아니라는 걸 어머님 입으로 증명하셨네요. 그리고 아버님은 안 되고 아드님은 된다? 완전 어불성설인데요? 라고 하자 시모 얼굴이 불그락 난리도 아니더군요. 저는 그렇게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하며 고개 숙이고 있는데 시모만 파르르 떨며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난리더군요. 그 꼴을 제 딸아이 앞에서도 보이셨습니다. 다영아, 할미 말 잘 들어. 너도 알아둬야 된다. 네 아빠 잘못한 거 없어. 네 엄마가 잘못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야. 어머님, 왜 애한테까지 그러세요? 그리고 애 아빠가 왜 잘못한 게 없어요? 얘도 크면 알게 될 거 아니냐. 남자 그럴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알아둬야지. 어머님, 우리 애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지금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미치셨어요? 미친 시모가 제 딸에게까지 선을 넘자 저는 이 집안 망해버리게 만들고 싶어 도끼를 품게 되더군요. 일단 제 남편과 바람난 그 상간녀부터 만났습니다. 저 만나자마자 벌벌 떨며 제발 제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싹싹 빌더군요. 자기가 가진 돈 다 줄 테니 합의금으로 받아달라며 2천만 원 제기하더군요. 싫어. 상간녀 소송 걸 거야. 그러면 이것보다 더 받는데 내가 뭐하러 딸랑 2천 받고 끝내? 그 말에 그 여자가 엉엉 울며 자기 두 번째 결혼이고 이 결혼마저 실패하면 친정 부모님 뒤로 넘어가신다. 자기 남편이 친정 부모님 병원비도 다 대준다 어쩐다. 집안 사연 다 고백하더군요. 듣다 보니 인연도 제대로 나쁜 년이더군요. 분노가 끓어오르는 한편 이 여자 이용해서 시댁까지 다 말아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네 남편한테 말 안 할게. 대신 조건이 있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서 성공하면 네 남편한테 말 안 해. 자신 있어? 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눈을 반짝이며 뭐냐고 묻더군요. 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제 시아버지 바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난감한 듯 자기는 할아버지 뻘은 꼬실 자신이 없다고 하길래 대리 연기자를 구하든 아는 사람을 쓰든 알아서 하라고 기간은 딱 한 달 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맘 굳게 먹은 듯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 여자는 주변 아는 사람을 수소문해 과거가 제법 복잡한 어느 50대 중년 여성분을 고용하더군요.
제 시아버지한테 접근해서 무조건 100만 원 이상 쓰게 만들면 500만 원 성공수당 받는 조건이라고 했더니 그 여자분 엄청 적극적으로 임하시더군요. 저는 멀리서 그 과정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그 아리따운 중년 여성분이 우연인 듯 제 시부한테 접근했고 특유의 사근사근함으로 마음을 녹여내더군요. 그렇게 꿀냄새로 벌 유혹하듯 꼬드기는데 시부는 일평생 집에서 구박만 받다가 처음으로 그렇게 예쁜 여자가 자기를 왕처럼 대접해주니 혼이 나간 듯 하더라고요. 그 중년 여성분이 처음에는 집 근처에서 차 한 잔 사달라, 커피 한 잔 사달라 요구했고 얼빠진 시부가 그 요구에 모두 응하기 시작하더군요. 시부는 참고로 본인 신용카드가 없습니다. 시모 명의 카드를 쓰는 터라 많이 쓰면 뽀록 날 걸 알아서인지 시부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부는 그렇게 주변에 빌린 돈으로 바람을 피웠고 어느덧 약속된 한 달 동안 시부는 120만 원 가량을 쓰며 만나는 여자한테 선물 공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허무하리만큼 너무 쉽더라고요.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다가 이 정도면 됐다 싶어 시모한테 위풍당당하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남자는 한 번쯤 바람 피울 수도 있다고 하셨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생각이 이제야 좀 바뀐 게냐? 그래, 잘 생각했다. 이제 용서해주고 잘 살아. 너도 잘한 거 없다는 거 알지? 네. 어머님도 잘한 거 하나 없으시니까 아버님 바람나도 별 말씀 못 하시겠네요. 뭐? 그게 무슨 말이냐? 너 자꾸 저번부터 네 시애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버님 바람나셨어요. 어떡해요? 저는 그 말과 함께 모든 증거 자료들을 시모에게 보여줬습니다. 시부가 주변에 빌린 돈 목록, 여자한테 선물해준 리스트 등 한가득 전해줬더니 시모가 처음엔 믿지 않으려 하더군요. 그럴 줄 알고 사진도 드렸죠. 시부가 그 여자 손 꼭 잡고 한박 웃음 지으며 여기저기 다니는 모습 30장 남짓 보여주니 시모가 바들바들 떨더군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고? 왜 이 인간이 모르는 여자랑 이러고 있어? 진짜 바람난 거야? 네, 아버님 바람 피우시네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평소에 잘하셨어야죠. 왜 아버님을 그렇게 구박해서 결국 밖으로 돌게 만드셨어요? 다 어머님 때문이네요. 어머님도 돈 번다는 유세로 아버님 좀 적당히 잡으셨어야죠. 라고 했더니 시모가 광분한 불곰처럼 날뛰며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겠어요. 시모가 시부 머리채 잡아 뜯으며 동네에 못 볼 꼴 잔뜩 보이고 며칠이고 경찰까지 오가게 하며 대판 싸우시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한 말 그대로 하시던데요. 평생 돈이랄 것도 벌어오지 못한 인간이 부인한테 고마운 줄도 모르고 바람까지 쳐핀다면서 고생한 부인한테 언제 한번 가방이라도 사다 준 적 있냐고. 그런데 한 달도 안 만난 그년한테는 그렇게 100만 원씩 쳤을 수 있는 거냐고 동네 떠나갈 듯 우셨더군요. 그 모습 그대로 남편도 다 목격했고요. 자기 부모 그렇게 싸우는 거 보니 멘탈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했습니다. 돈 나눌 것도 없더라고요. 어차피 재산 기여도는 제가 훨씬 더 컸고 아이 양육권도 제가 가져오게 되었기 때문에 남편은 살던 집에서 몸만 나가면 되었고 다달이 양육비 50만 원 보내주는 걸로 합의 봤어요. 남편한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니 이혼도 깔끔하게 끝나더군요. 더는 미련도 없고 다가올 아이 미래만 생각하게 되니 오히려 후련했고요. 시모요? 이혼하자고 시부한테 난리치더니 결국 안 하시더군요. 그런데 지옥 속에서 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하긴 몇십 년을 능력도 없이 부인이 벌어다준 돈으로 살면서 바람까지 피운 인간이랑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살겠어요? 이혼한다 어쩐다 난리치다가 결국 시모가 용서해준 모양이던데 제대로 화병 나셨다더군요. 온몸 성한 데가 없어서 맨날 병원이며 한의원 다니다가 최근 1, 2년 새에는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러게 저한테 상처 주는 걸로 모자라 왜 제 딸 인생까지 건드리려 하신 건지 적당히 하셨으면 그렇게까진 저도 안 했을 텐데요. 전 남편은 상간남 소송 받았습니다. 제가 그 바람난 여자한테 말 안 하는 대신
시부 꽃이라는 미션을 줬잖아요. 성공은 했지만 어찌 사람이 도리대로 살겠어요. 그 여자도 도리대로 안 살았으니 벌 받아야죠. 그래서 그 남편한테 제가 말했습니다. 증거 다 줬고 저는 이혼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 여자 상대로 이혼 소송도 하고 제 남편 상대로 상간남 소송도 걸었다더군요. 전 남편은 패소해서 1,500만 원 정도 위자료 냈고 그 돈 없어서 여기저기 빌렸다더군요. 그거 아직까지 갚는 모양이고요. 손 안 대고 코 풀었습니다. 한 가지 짜증나는 점은 전 남편한테 아이 면접 교섭권이 있다 보니 2달에 한 번씩 만나야 하는데 그때마다 저한테 연락해서 다시 합치자고 비굴하게 비네요. 처음엔 꼬셨는데 이제 너무 귀찮고 짜증이 나네요. 제가 왜 그런 인간이랑 합치겠어요. 저는 지금 직장 열심히 다니면서 운동하고 몸 가꾸며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하늘이 알아서 벌을 내려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제가 그 사람들에게 벌을 좀 줘봤습니다. 하늘의 월권한 대가로 사회에 봉사도 많이 다니고 어려운 사람들도 열심히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온 이곳 맘카페에 여전히 시댁 얘기가 참 많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인 젊은 세댁들에게 할 말은 하고 살으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어 연 끊고 사는 제 시댁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큰아이는 타 지역 대학교 들어가 지금 독립해 있고 작은 아이는 고3이라 아침이랑 밤에 얼굴 잠깐 보는 게 다예요. 아이들 이렇게 다 클 동안 저도 나이가 많이 먹었고 밤에 고요히 혼자 있으면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둥둥 지나갑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댁 때문에 참 힘들었네요. 꼬장꼬장한 시아버지와 목소리 큰 시어머니 그리고 답 없는 이기적인 신우 때문에 어린애들 두고 이혼도 몇 번 할 뻔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다행히 제 편을 들어주며 이해해 주었기에 이혼까진 안 하고 그 덕에 다행히 애들이 고생을 안 했죠. 물론 저는 시댁이랑 완전히 연 끊었고 남편만 시댁 대소사일에 잠깐씩 갔다 오는 정도예요. 솔직히 말해 시댁은 돈도 별로 없는 집안이지만 시아버지가 교사 출신이고 대대로 양반 집안이라는 자부심이 넘쳐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분들입니다. 진짜 대대로 양반이었는지는 확인 불가합니다. 저는 식수 관련 사업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편인데다 제가 장녀라 결혼할 때 지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처음에 2, 3천만 원 정도 해주실 수 있다고 하더니 저희 친정에서 억소리 나게 해주니까 그냥 아예 안 주겠다 하시더군요. 솔직히 이 부분에서 어리둥절했습니다. 당신들 자존심이 더 중요하신 것 같아서요. 대신 나중에 당신들 죽으면 경기도에 있는 몇십억짜리 땅 그거 가지라고 하시더니 알고 보니 시댁 땅도 아니고 시할머니 선에서 이미 팔린 땅이던데요. 이래저래 허풍뿐인 집안이죠. 시부모님 처음에는 저희 집안이 장사하는 집이라 별 볼 일 없다 하시며 대놓고 무시하시더니 친정에서 저희 신혼집 하라고 2억 내주신 거 보고는 입을 꾹 다무시더군요. 그래놓고는 본인 아들이 처가에서 돈 받아서 기라도 죽을까봐 더 대단하게 목소리 키우시더군요. 네 처가에서 돈 대준다고 기죽을 필요 없다. 그래봤자 장사하는 집이고 우리처럼 대대로 양반에 교육자 집안 몇 없어. 우리 아들 당당하게 살아라. 네가 대접받을 건 당당히 요구해서 절대로 네 부인한테 잡혀 살지 말거라. 알겠냐? 라고 신혼 초에 저 있는 앞에서 대놓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시어머니더군요. 그래놓고 술주정했다며 기억 안 나는 척 하시더군요. 명절 시집살이도 대단했죠. 남편이 명절 같은 공휴일 때 더 바쁜 직업이라 총각 때는 본가에 잘 가지도 않았다고 하던데 결혼하고 나서는 무조건 와야 한다더군요.
결혼 후 첫 명절에 남편이 못 가니 며느리 혼자라도 와야 한다고 해서 저 혼자 새벽 기차 타고 시댁 내려가 사흘 내리 음식 만들고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일하는 며느리이고 친정에도 가고 싶은데 꼭 이틀 자라고 하시더군요. 하루만 자고 친정 가겠다고 하니 신우가 방방 뛰면서 첫 명절인데 어떻게 딸랑 하루만 자고 가?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뭘 모른다. 라고 난리치고 시부모님도 저더러 정없다고 한마디씩 하시더군요. 그때는 저도 순진하게 그런가? 원래 첫 명절엔 시댁에 더 오래 있어야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온 가족이 다 난리를 치며 제가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마냥 다그쳤으니까요. 무슨 음식도 그렇게 무식하게 많이 만드는지. 시댁이 큰 집이 아니라 집에 오는 친척도 없는데 무슨 전을 20인분은 만들더라고요. 양반 집들은 원래 명절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 넌 친정에서 어떻게 했냐? 저희는 엄마가 명절에도 일하실 때 많아서 굳이 이렇게 요리 안 했고 사 먹을 때도 많았어요. 제사도 없고요. 뭔 놈의 집안이. 아니다. 너희 집이 많이 자유분방한가 보구나. 앞으로 우리 집안일 많이 배워둬라. 장사하는 집안은 모르는 그런 게 있어. 라고 하시며 무시를 하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한 음식 반 이상을 신우가 다 싸가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거 신우가 시댁 갈 때 가져가는 거더라고요. 신우가 명절을 본인 친정 먼저 세고 그 다음 시댁에 가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시댁에서 음식하기 싫다고 본인 친정인 제 시댁에서 요리한 거 가져가는 거고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내 신우 좋으라고 콜록거리면서 기름 전쟁 치렀나 싶어서요. 그렇게 신우가 시댁에 떠나고 나서야 시어머니도 저더러 가라고 보내주시더군요. 그렇게 뒤늦게 기차역 가니 이미 다 매진이더라고요.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긴 죽어도 싫어서 그날 새벽 첫 차 기다리면서 기차역에서 울며 노숙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댁은 그런 집안이었어요. 도무지 정이 붙지가 않았죠. 게다가 신우는 저더러 며느리돌이, 올케돌이 그렇게 강조하면서 지는 왜 그렇게 지 친정에 붙어있는지요. 시어머니랑 전화하면 맨날 집에 신우 있더라고요. 아이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바로 본인 친정 건너와 하루 종일 있다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흉은 오지게도 보는지 허구한 날 저한테 전화해서는 새언니, 우리 엄마 오늘 목이 좀 아파서 병원 갔는데 편도선이 많이 부었다더라. 언니가 엄마한테 전화 좀 해. 라고 하거나 언니, 이번 달에 우리 집 언제 올 거야? 우리 집 소파 바꿔야 하는 거 알지? 오빠랑 같이 내려와서 우리 엄마 아빠 가구 좀 둘러보게 해드려. 오빠 못 오면 언니라도 혼자 내려오고. 알았지? 라며 시부모님 사소한 일까지 다 제가 챙기게 조종하더라고요. 맨날 붙어있는 본인이나 자기 친정 챙길 것이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전화기에 신우 이름만 떠도 심장이 쿵쿵거리며 뛸 정도였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전화 안 오게 해주겠다며 신우한테 한마디 따끔하게 한 모양이더라고요. 신우가 한동안 연락이 안 오길래 해결됐나 싶었는데 그 몇 주 후 시댁에 내려갔다가 난리 겪었습니다. 신우가 제 얼굴 보자마자 울면서 언니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 분열나게 생겼어. 오빠가 나더러 신우짓 하지 말라더라? 순진한 우리 오빠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 언니가 시킨 거지? 나 언니 무서워서 전화기에 번호도 지웠어. 그래서 언니한테 전화 안 건 거야. 알아?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옆에서 시부모님은 쯧쯧거리며 올케란 자고로 현명해야 하거늘 네가 경솔했다. 아무리 그래도 네 남편 여동생인데 그렇게 험담을 하고 그러니 네 신우가 너보다 어리지만은 그래도 결혼도 먼저 했고 이것저것 너보다 아는 게 많은 야물딱진 아이라 너한테 조언해주는 거야. 그게 그렇게 고깝디? 라고 하시며 다 제 탓하시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가씨, 그게 아니고요. 저도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아가씨가 너무 자주 전화를 걸어서. 가족끼리 전화 좀 할 수 있지 뭐 그래요? 언니, 내가 시자 붙었다고 차별하는 거야? 언니는 친정이랑 전화 안 해요?
그럼 나나 우리 엄마랑도 자주 할 수 있는 거죠? 라고 하더군요. 신우 주장에 따르면 본인들이 시댁 식구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족이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신우는 본인 시댁에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던데요. 신우 시댁이 좁아 터져서 자주 가기 싫다고 한탄하는 것도 봤고, 신우의 시아버지가 다리를 다쳐서 일을 못 하시는 바람에 신우네 부부가 한 달에 80만 원씩 보내줘야 한다며 우는 소리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염치 없는 노인네라고 저희 시모랑 둘이 험담하는 것도 봤고요. 그러면서 지 올케인 저한테는 시자 붙었다고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용돈 문제로 저를 무지하게 갈궜습니다. 저희 부부가 맞벌이거든요. 제 남편이 당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갖고 왔고 저는 25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친정에다가는 돈 들여도 저희 잘 살라며 한사코 돌려주세요. 그래서 단 한 번도 현금으로 드린 적 없고 다 선물 사서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받으시니까요. 시댁에서는 선물 완전 싫어하세요. 오로지 현금입니다. 어버이날에 양가에 발 마사지 기계 사갖고 갔는데 저희 친정에서는 너무 좋아하시며 아직까지 애용 중이시고, 시댁에서는 그거 보자마자 뭐 이런 걸 사갖고 왔어, 쓸데없게 도로 반품을 해서 돈으로 가까우든지 해라 하시며 기분 나쁜 티를 내시더군요. 그리고 시댁에서는 아들 키운 값이라 하며 한 달에 50만 원씩 요구하셨습니다. 남편이 총각 때부터 매달 보내온 용돈이었고 결혼할 때도 그 부분은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저도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신우가 50만 원 너무 적지 않냐며 불만을 제기하더군요. 그때야 오빠 혼자 버니까 50만 원만 보내라고 한 거지. 지금은 둘이 버는데 너무 적지 않아? 둘이 합쳐 한 달에 500 넘게 벌잖아. 그러면 집에 보내는 돈도 좀 올려야지. 우리 엄마 아빠 오빠 키운다고 고생 많이 했어. 나는 공부 못해서 일찌감치 포기했지만 우리 오빠는 공부 잘해서 학원비도 많이 들었는걸? 라고 비아냥거리더군요. 속으로 네 부모가 네 오빠 키운 값을 왜 나한테까지 청구하냐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놈의 올케란 족쇄가 뭔지 결혼 초에는 그저 참았네요. 게다가 신우가 둘째 임신했을 때는 저희더러 차를 사달라 하더라고요. 그것도 자기가 알아봐서 일부러 싼 중고차로 고른 거라며 선심 쓰듯 말하길래 제 남편이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다가 가족 싸움 대판 났었네요. 차 못 사준다고 했더니 그러면 1,000만 원이라도 달라며, 신우 시댁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자기네들이 여유가 없다며 저희더러 좀 도와달라고 대놓고 지랄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맞벌이인 저희 부부를 물주로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게다가 시댁은 무슨 가전이 그렇게 고장이 자주 나는지 전자레인지 바꿔달라, 식기세척기 놓아달라 툭하면 저한테 요구했습니다. 시모는 자기 입으로 저한테 사달라고 하면 가오상하니 꼭 신우 시키더라고요. 시모 당신은 교양 있고 품위 있는 척 다 하고 신우 앞장 세워 저희한테 돈 타낸 다음 그 돈을 신우랑 둘이 나눠 갖는 것 같았어요. 무슨 사기꾼 집단도 아니고 여하튼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만 많고 해주는 건 없는 시댁. 전생에 저한테 빚이라도 진 사람들 마냥 그렇게 노동 부려먹지 못해 안달이고 돈 타내고 싶어 난리더군요. 그러다가 저희에게 아이가 생기면서 얘기가 좀 달라졌죠. 첫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이벤트가 많았어요. 유산할 뻔도 했었고 또 제가 임신성 당뇨로 고생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이 태어나고 나서도 니큐에 오래 있었어요. 병원도 많이 들락날락하던 아이라 정신도 없었고 또 돈 들어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댁에서 해달라는 거 남편 선에서 다 커트되었죠. 우리도 돈이 없으니 남편이 그제야 알아서 쳐내더라고요. 그거 보고 다 자기가 불편해 봐야 아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한 달에 곧 죽어도 50만 원씩 시댁에 보내야 했고 신우 돈 없다고 타령하면 몇십씩 보내줘야 했어요. 신우네 시아버지가 자주 아프신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세상 참 좁더군요. 신우네 시댁이 저희 친정이랑 같은 지역 살더라고요. 게다가 바로 아파트 옆 단지라 어르신들 다니는 병원도 같고 마트도 같은 데 다니시나 보더라고요. 저희 친정아빠도 무릎이 안 좋아 병원에 다니시는데
알고 보니 신혼의 시아버지도 그 병원 단골 환자이셔서 일전에 담소도 많이 나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트에서도 여러 번 마주쳤기 때문에 신혼의 시부모님이랑 저희 친정 부모님이 아이의 부부끼리 아는 사이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걸 제가 둘째 아이 낳고 나서, 그러니까 결혼하고 한 6년쯤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시댁에 이야기하니 그런 인연이 있냐며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하긴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들과 딸 각각의 사돈네 부부가 서로 알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신우가 은근히 불쾌하고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우가 제 앞에서 은근히 자기네 시댁 까내리며 말했었거든요. 그게 내심 불안했던 모양인지. 언니, 사돈 어르신한테 그 얘기 안 했죠? 무슨 이야기요, 아가씨? 아니, 내가 일전에 이야기한 것 있잖아. 우리 시부모님 자주 아프시고 돈 없다 어쩌고저쩌고 한 거. 아, 그 염치 없는 노인네라고 했던 거요? 아, 언니, 내가 또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우리 엄마가 아니, 언니가 잘못 들은 거야. 아무튼 그거 언니네 친정에 혹시 이야기했어? 아, 안 했죠. 왜요? 해드려요? 어머, 언니, 무슨 농담을 그렇게 살벌하게 해? 얘기하지 말라고. 아, 물론 사돈 어르신께서 아셔도 조심하실 분들이겠지만, 라고 하며 본인이 시댁 욕한 거 자기 시댁 귀에 들어갈까봐 되게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저도 결혼하고 몇 년 지나니 시댁 갑질에 이골이 나 있기도 하고 애들 둘 낳으니 제법 대범해져서 할 말 다 받아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신우랑 시부모님도 저에게 처음처럼 대놓고 막 말하진 못하시긴 하더라고요. 어쩌면 그래서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우가 일전엔 저를 만만하게 보았다면 이제는 저를 싫어하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렇게 되면서 저도 아이들 핑계대고 시댁 자주 안 가게 됐죠. 저도 회사에서 직급 올라간 데다 애들 공부시킬 나이가 되어서 너무 바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벼르던 동네에 넣었던 청약이 당첨된 거예요. 애들도 많이 크고 해서 42평짜리에 넣었는데 되더라고요. 친정에서 2억 도와주셔서 매매했던 2억 8천짜리 신혼집이 10년 정도 지나니 5억대로 훌쩍 뛰었고, 그 덕분에 어렵지 않게 새 아파트 잔금 처리도 할 수 있게 되었죠. 저희 부부가 버는 돈은 애들 태어나고 나서부터 저축도 거의 못하고 다 쓰기만 했는데, 솔직히 친정에서 보금자리 마련하라고 보태주신 돈 아니었으면 이렇게 좋은 새 아파트 적시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무튼 저희 청약 되고 나서 친정에서는 너무 좋아하셨는데 시댁에서는 얼떨떨한 반응이더라고요. 자식이 잘 되면 좋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시댁은 무슨 돈이 그렇게 남아돌아서 내 가족이 40병대로 가냐, 너무 사치 부린다, 어쩐다 잔소리만 늘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에서 신혼집에 도와주신 돈 덕분에 매매한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뛰어서 앉아서 돈 벌었다, 그 돈으로 새 아파트 분양 받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더 아무 말씀 안 하시더군요. 입이 쓴지 표정도 구겨지셨고요. 신우도 질투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 동네 간다고 언니네가? 거기 비싸지 않아? 괜히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가랑이 찢어져. 애들한테도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 교통 안 좋지 않아? 애들 학교도 더 멀어질 것 같은데 괜히 고생하겠다. 언니가 현명하게 좀 생각하지. 라고 하며 저를 후려치더군요. 교통이 안 좋긴 무슨,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똥 씹은 얼굴로 내리 깎지 못해 안달이더군요. 돈도 없고 삶이 여유롭지 못하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해서 너른 마음으로 참아줬습니다. 너무 참아준 게 문제일까요? 신우가 다시 기어오르기 시작했죠. 신우가 본인 친정에다가 난리를 쳤나 봐요. 새언니는 친정에서 2억이나 보태줘서 결과적으로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왜 본인한테는 얼마 해주지도 않았냐면서요. 결국 그 얘기가 가족 돈 싸움이 되었나 보더라고요. 신우가 돈 달라고 요구했나 봐요. 며칠 뒤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이번 주에 우리 집 좀 내려올 수 있어? 라고 하길래 주말에 애들 데리고 과학관 간다고 했더니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자기네 생계가 달린 일이니 무조건 와서 얘기하라고 지랄하더라고요.
뭔 대단한 얘기길래 저러나 싶어 가봤습니다. 갔더니 시부모님 신우 둘 다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집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저희 집 아니고 시댁 집이요.